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그동안 살짝 반등했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2차 하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나 경험일 수도 있고 같은 서울 하늘 아래라도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스승님 그리고 또 저의 제자님들께 크로스 체크 해가면서 확인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동산 매수 문의 전화가 뚝 끊겼다 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정확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요즘은 일명 워킹 손님이라고 하죠. 왜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있으면 지나가다 쓱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집 좀 구하려고 하는데요. 몇 평짜리 찾으세요? 얼마짜리 생각하시나요? 몇 식구가 사실 건가요? 입주는 언제 하셔야 하나요? 등등의 질문을 하면 그에 맞는 아파트 매물을 추천해주고 하던 시절은 예전에 끝났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매수를 하겠다는 분들은 보통 80% 이상은 미리 찜해놓은 아파트를 정해놓고 방문을 합니다. 가격과 평면 구조, 직전 실거래가 분석도 해오시고 현재 호가 중에 가장 낮은 금액 등등을 미리 사전조사를 다 하고 오기 때문에 아예 네이버 부동산 같은 부동산 플랫폼에 나오는 집을 딱 찍어서 오기도 합니다. 그것도 미리 전화를 합니다. 전화로 집을 보는 스케줄을 미리 맞추고 나서 정해진 시간에 방문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의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매수 문의 전화가 하루에 도대체 몇 통 오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몇 통 정도 오는지 정도 콜수만 확인한다면 비수기인지 성수기인지도 또 금방 확인이 될 정도입니다. 간혹 기습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방문하는 워킹 손님은 주로 혹시나 부동산 어플에 노출되지 않은 어떤 급급매 이런 게 있는지 직접 발품을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부동산에는 아파트 매수 전화가 그럼 몇 통이나 올까? 지난주에 한 통의 전화도 못 받았다는 곳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2022년 1년 내내 있었는데 그때랑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해졌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장사가 잘 되는 부동산 아니면 안 되는 부동산 그리고 지역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올 여름에 비하면 요즘에 문의전화, 매수 문의전화는 50% 이하로 뚝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부동산 반등이 있던 시기에 비하면 문의 자체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요즘이니까 대략 나머지 상황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설날 구정까지는 계절상 부동산 거래가 비수기이기도 합니다. 참고만 하라고 말씀드린 거지 그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었다는 건 또 아니니까 이것도 일단 들어는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특징은 바로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곳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폭등기에는 그냥 실거래가도 호가도 둘 다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호가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불인이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로 나온 가격, 요게 우리 눈에 보이는 금액이 호가입니다. 즉 집주인이 팔고 싶은 가격입니다. 부동산 폭등기 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실거래가가 10억에 거래가 됐다라고 그게 이제 딱 떴다 그러면 호가가 한 번에 10억 이상으로 움직입니다. 10억 2천, 10억 3천, 10억 5천, 11억 이렇게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10억에 거래된 게 만약에 로열층이었다 그래도 그 다음에 나오는 호가는 저층 매물이 호가 10억 2천 3천 심지어 11억에 나오는 집도 있고 이렇게 집주인들이 매물을 호가를 올려서 내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도 다 팔리니까요. 이 포인트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부동산 실전 별거 아니면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어디서 설명 안 해줍니다. 그럼 부동산 사장님들,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이게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을 안 해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설명할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돈 버는데 필요한 그런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인만 알고 있는 사실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지난 부동산 하락기 때는 부동산 상황이 어땠나 현장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때는 문의 전화가 일단
한꺼번에 확 줄었고 일주일에 전화 한 통 못 받고 그냥 집으로 퇴근한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실거래가가 10억이 만약에 띵동 하고 뜬다면 집주인분들이 먼저 부동산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 부비 부동산이죠? 저 백이동 903호 집주인인데요. 이거 10억에 거래된 거 그거 몇 동이에요? 그거 전세 낀 거였어요? 그거는 308동 5층이었고 실거주 가능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얼마에 내놔야 될까요? 한 9억 8천? 10억에 팔렸으니까 9억 8천 하면 되나요? 일단 매물은 제가 9억 8천에 일단 네이버 부동산에 올려 놓을게요, 사장님. 그런데 혹시 급매 찾는 분 있으면 이거 혹시 얼마까지 가능하세요? 이거 9억 5천 이상만 받으면 되니까 사장님이 알아서 잘 조율해서 좀 팔아주세요. 지금의 대화 상태가 지난 부동산 하락기에 일반적으로 있던 대화입니다. 즉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 호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폭등기와 하락기의 차이가 여러분은 지금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요즘의 상황은 과연 어떨까? 요즘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실거래가보다 호가를 낮추는 아파트 단지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락기 때처럼 서로 막 집주인들이 경쟁적으로 직전 실거래가보다 낮은 호가로 막 이렇게 가격을 낮추던 그 수준까지는 뭐 아니고, 그런 아파트 단지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도 호가를 똘똘 뭉쳐서 안 내리고 가격 방어하는 곳도 좀 많이 있습니다. 실거래가보다 호가를 낮춰서 아파트 매물을 내놓은 단지들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지난 하락기처럼 분위기가 갑자기 굳혀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어느 순간 급작스럽게 썰물 빠지듯이 확 급변하니까 이 부분도 꾸준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현장 분위기와 실거래가와 호가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건 부동산 실전이었고, 그러면 데이터상으로는 어떤지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상승 데이터 요게 싹 사라졌습니다. 2주 전에는 0.03% 상승, 그리고 지난주에는 0.02% 상승이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된 거는 0포인트로 완전 보합세로 데이터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4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는 데이터가 공식 발표된 겁니다. 요 기간을 한번 보면 지난 하락기에 비해서는 반등했던 요 몇 달 굉장히 짧은 구간입니다. 거기에 또 비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를 크게 신뢰하는 편은 아닙니다. 데이터 자체가 표본이 적을 수밖에 없고,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장사가 더 잘 되는 이런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자료를 모으는 거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어쩌면 상승 쪽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더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 쪽에 거품이 많이 껴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0%라고 데이터가 나온 거는 어쩌면 실질적인 하락이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강남구가 0.02% 하락한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31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겁니다. 강남 아파트는 냉정히 말해서 사실상 현금 부자 그들만의 리그지만, 이게 또 조금만 상승하면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또 이 기준에 다다다닥 맞춰버립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집주인분들이 스스로 호가를 맞춰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부동산 상승세에 강한 거품이 끼어있는 데이터조차 이렇게 하락세로 전환되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은 또 대출 금리의 영향이 비교적 낮은 곳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강남의 반포나 송파구, 잠실의 어떤 하락 거래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씩 모이고 바로 옆 단지로 이게 또 번지고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부동산 2차 하락기가 본격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좀 있었습니다. 상생 금융을 강조하면서 이자 부담을 낮출 것을 압박하고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뭐 종노릇, 갑질 요런 한 소리 들은 은행권이 또 바짝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금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맡긴 돈, 대출 금리를 낮춰주면 그만큼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고, 아마도 그만큼을 은행에 돈 맡긴 사람들한테 이자를 덜 주면서 메꿀 수밖에 없겠죠, 구조가. 저도 5%대 정기예금 만기가 지금 돌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달러 쪽 비중을 높일까 생각 중인데 그거는 너무 대한민국 경제를 제가 비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고, 아무튼 저도 요즘 이래저래 머리가 아프긴 합니다. 아무튼 이번 금리 인하 압박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반등에는 확실히 미국 금리와는 다른 행보를 보인 대한민국 대출 금리, 요것 때문에 제2 영끌족에게는 강력한 어떤 시그널을 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실거래가와 부동산 호가의 어떤 둘의 상관관계, 요걸 유심히 보신다면 여러분의 부동산 실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강조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부비TV의 주인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